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킨슨병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에서 시작해서 우리 뇌 속 아주 깊은 곳에 있는 회로까지 한번 같이 여행을 떠나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우선 이 병이 어떻게 처음 발견됐는지 그 미스터리부터 시작해서요. 파킨슨병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증상들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짜 핵심이죠.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메신저가 사라졌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아볼 거고요. 우리 뇌가 움직임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그 가속과 정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멋진 시스템이 왜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의 의사였던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런던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다가 뭔가 좀 독특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분이 환자들의 모습을 보고 떨림, 마비, 그러니까 쉐이킹 펠시라고 불렀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파킨슨병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기록이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년도 더 전에 현미경도, MRI도 없던 시절에 오직 관찰만으로 이 정도로 정확하게 병의 특징을 짚어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0년 전 한 의사의 그 예리한 관찰에서 시작된 이 병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무려 6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럼 의사들이 파킨슨병을 진단할 때 도대체 어떤 걸 보고 판단을 내릴까요? 핵심은 바로 눈에 띄게 나타나는 4가지 대표적인 운동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만히 있는데도 손이나 턱 같은 곳이 떨리는 떨림 증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직인데요. 말 그대로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서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운동 완서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움직이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첫 발을 떼거나 첫 동작을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세 불안정성,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져서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 4가지 증상 모두가 사실은 우리 뇌 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무엇이 일어나는지, 즉 증상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궁금한 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그 해답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화학 메신저에 숨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도파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도파민은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있는 흑색질이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특히 우리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이 대체 무슨 일을 하냐고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기계의 윤활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윤활유가 없으면 톱니바퀴들이 삐걱거리고 뻑뻑하게 돌아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도파민이 우리 뇌의 운동 회로에 착착 뿌려져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부드럽고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필수적인 윤활유인 셈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떨림이나 몸이 굳는 증상 있잖아요. 그런 증상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뇌 속 흑색질에서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가 무려 80% 이상 사라진 뒤라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죠. 겉으로 티가 나기 훨씬 오래 전부터 뇌 속에서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병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라진 도파민이 정확히 어디에서 또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자, 이제 현미경을 들고 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뇌의 움직임 통제센터, 기저핵이라는 곳입니다. 기저핵. 이름은 좀 어렵지만 역할은 간단해요. 거대한 도시의 교통관제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수많은 움직임 신호들 중에서 이 움직임은 지금 필요해. 가! 하고 청신호를 켜주고 저 움직임은 불필요하니까 멈춰! 하고 적신호를 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덕분에 우리가 원치 않는 움직임은 억제하고 원하는 움직임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저핵이라는 교통관제탑은요, 아주 중요한 2개의 도로를 이용해서 교통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가속 신호를 보내는 직접 경로고요. 다른 하나는 정지 신호를 보내는 간접 경로예요.
이름 그대로죠. 직접 경로면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처럼 가자 하고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간접 경로는 브레이크처럼 멈춰 하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바로 이 엑셀과 브레이크가 환상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질 시간이에요. 윤활유 역할을 하던 도파민이 사라져버리면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정교한 가속과 정지 시스템, 즉 엑셀과 브레이크의 균형이 과연 어떻게,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건강한 뇌부터 볼게요. 건강한 뇌에서 도파민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명지휘자 같아요. 가속 경로, 즉 엑셀 페달에는 힘을 실어줘서 움직임을 시원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동시에 정지 경로, 브레이크에는 너무 꽉 밟지 마 하고 신호를 줘서 몸이 뻣뻣해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이 완벽한 조율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 모든 부드러운 움직임인 거죠. 하지만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지휘자였던 도파민이 사라졌으니까요. 가속 페달은 힘을 잃어서 밟아도 잘 나가지 않는 것처럼 움직임을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요. 반대로 아무도 제어해주지 않는 정지 브레이크는 마구잡이로 아주 강하게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뻣뻣하게 굳고 떨리고 움직임이 느려지는 거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4가지 대표 증상들이 바로 이 끔찍한 불균형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엑셀은 힘이 쭉 빠졌는데 브레이크는 누가 계속 꽉 밟고 있는 상태인 거죠. 상상만 해도 답답하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는 이 상태가 바로 파킨슨병 환자분들의 뇌 속에서 매 순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